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스퍼의 최근 프리미어리그 2경기 승리, 3-5-2 포메이션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도 살리고 토트넘의 공격력과 빌드업 능력을 살렸는데요. 여전히 콘테 감독은 3-4-3 포메이션을 플랜 A로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히샬리송 선수도 부상이고 쿨루셉스키 선수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그렇다면 이반 페리시치를 측면 공격수로 전진시켜 3-4-3을 쓸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콘테 감독의 맨유전 계획은 무엇일까요?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 발언이 나온 배경 그리고 콘테 감독의 플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일정이 주중 경기로 펼쳐집니다. 현재 아스널이 승점 27점으로 선두,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주말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0-1로 패배하면서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하며 토트넘과 승점 23점 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 경기를 다른 팀보다 덜 치른 가운데 승점 16.5위에 올라 있는데요. 아직 아스널, 맨시티, 토트넘 상위 3위권 팀과 격차가 있긴 한데 이번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할 경우에는 차이를 좁히면서 또 첼시와의 주말 맞대결을 앞두고 의미 있는 승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주중 경기 일정 살펴보면 10월 19일 수요일 새벽부터 펼쳐지는데요. 3시 30분 브라이튼과 노팅엄, 4시 15분 팰리스와 울버햄튼의 경기가 먼저 열리고요. 10월 20일 목요일 새벽에 가장 많은 경기가 열립니다. 새벽 3시 30분에 본머스 대 사우샘턴, 브렌트포드 대 첼시, 뉴캐슬 대 에버튼, 리버풀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열리고요. 4시 15분에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금요일 새벽 3시 30분에 풀럼 대 아스톤빌라, 4시 15분에 레스터시티와 리즈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맨유는 이 토트넘과의 경기 이후 주말에 첼시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 2연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미끄러질 경우 최근에 걷어왔던 무패 행진과 상승세가 끊길 수 있고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상위 3위 자리에 안착을 했는데 맨유에 패배한다면 지난 시즌 후반기에 4위 경쟁에서 타격을 입었던 것처럼 이번 시즌 역시 위태롭고 또 지금까지의 성과가 일거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브라이튼전 승리를 이끌었고 또 에버튼과의 경기 후반전을 지배했던 3-5-2 전술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들이 영국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맨유전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야기한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신 선수단 상황, 부상 상태부터 질문이 나왔습니다. 내일 한 차례 더 훈련 세션이 있습니다. 그때 지켜봐야 합니다. 맨유와 경기까지 몇몇 선수들이 돌아오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상은 아실 겁니다. 검사를 받고 있어요. MRI 검사 결과를 봐야지 얼마나 회복에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있는데요. 맨유와의 경기는 분명 뛸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에버튼과의 경기 부상자 명단과 다를 바가 없다. 새롭게 등장한 히샬리송의 부상까지 포함해서 맨유와의 경기에 새로 복귀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우려가 됐던 것이 히샬리송 선수가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놓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입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터널을 빠져나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또 목발을 짚고 나가던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월드컵도 히샬리송 선수가 참가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콘테 감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월드컵에 뛰지 못할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다행히 월드컵까지 빠질 정도의 큰 부상은 아니고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있을 토트넘의 경기까지도 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진단 소식을 들은 히샬리송이 얼마나 안도했나요? 라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콘테 감독,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는데요. 장단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면서 회복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 뒤에는 몸 상태를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토트넘에서 다른 경기들을 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각한 부상은 아닙니다. 히샬리송이 모든 선수들이 꿈꾸고 또 그 자신도 꿈꾸고 있는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저 역시 행복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쏟는 선수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 당시 무릎 부상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좀 위험을 감수하고 주말에 에버튼과의 경기를 뛰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와 지적과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에 겪었던 무릎 통증과 관계없는 장단지 부상이 새롭게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이 뭐 더 악화된 게 아니라 그냥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못 나올 뿐 월드컵까지 못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히샬리송 선수가 충분히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말 경기를 앞둔 훈련에서 부상이 재발한 데안 쿨루세스키 선수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웨덴 대표팀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부위에 문제가 또 생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쿨루세스키는 재활 중입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의료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재활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맨유전 출전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부상이에요. 의료진이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과정은 천천히 진행해야 해요. 과정의 속도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상황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느낌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가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데안 쿨루세프스키가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라는 것은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히샬리송도 그렇고요. 우리는 짧은 기간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뛸 수 있어야 합니다. 쿨루세프스키 선수의 부상 회복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다가는 악화될 수 있다. 마치 지난 시즌 중반이었죠. 스킵 선수의 부상을 좀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장기 부상으로 이어지게 됐던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상황들을 기억하듯이 콘테 감독 회복 과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 쿨루세스키가 맨유전에 뛸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면 좋겠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일단은 맨유와의 경기 출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토트넘이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 승리를 통해서 1964년 이후 최고 성적,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첫 10경기 최고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콘테 감독 사실은 내년 여름이면 토트넘과의 계약이 끝나거든요. 옵션이 있다고도 알려지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새로운 계약에 대해 이야기 시작했는지 이제 토트넘에 확신을 갖고 더 오래 남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정했는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지금 제 계약은 이 시점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조금 돌려 얘기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있을 경기를 아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두 경기를요. 우리는 맨유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뉴캐슬을 상대합니다. 어제 올드 트래포드에서 대단한 경기를 펼친 팀이죠. 뉴캐슬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뉴캐슬이 맨유 원정에서 굉장히 전반전에 주도적인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했고 후반전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결국 무승부를 끌어내는 과정 속에 아주 끈끈한 모습과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맨유전도 중요하지만 뉴캐슬전도 중요하다. 앞으로 있을 리그 두 경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얘기한 것이고요. 또한 그 경기에 이어질 스포팅 리스본과의 챔피언스리그 빅매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세 경기에 모든 집중력을 쏟아야 하는 시점이지 나의 계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황 좀 먼 얘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클럽 토트넘과 저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최고의 해결책, 최고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가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또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계약을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그 시점에 가서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최근에 이제 콘테 감독이 토트넘의 재계약 제안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콘테 감독이 현재 1,500만 파운드의 연봉으로 프리미어리그 연봉 3위거든요. 펩 과르디올라, 위르겐 클롭 감독이 1, 2위인데 이 감독들을 넘어서는 최고의 연봉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콘테 감독은 그 얘기를 나누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은 월드컵이 열리는 휴식 기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 재계약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초반 성적 좋습니다. 경기력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성적적으로는 최고인데요.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어떤 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더 좋아진 것은 안정성이라는 것인데요. 매 경기 우리는 경기에 나설 때 승점 3점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열망, 의지를 갖고 나선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전에는 사실 어떤 경기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라는 느낌도 있고 조금 버겁다라는 느낌도 있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전력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경기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을 만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갖고 경기한다는 것. 이제 격차는 있을지 몰라도 전술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활용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반을 갖고 경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스날과의 경기처럼 사실 차이를 보이면서 패배한 경우도 있긴 한데 어찌됐거나 선수들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팀을 만나도 그 팀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목표이자 방향성이다. 쉽게 무너지는 경기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과정 속에 좋은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 계속해 나가야 된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시즌 마지막의 성적이기 때문에 시즌이 끝날 때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면서 초반 성적에 들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테나하 감독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은 일단 테나하 감독과 직접 상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했어요. 아약스에서 아주 잘했고 또 맨유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맨유를 맡은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증명된 사람이다. 맨유는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테나하 감독이 이제 좋은 감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경기에 초용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다. 구단도 이적 시장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테나하 감독과 맨유 굉장히 잘 맞아가는 거 있는 것 같다.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다른 감독들처럼 그 역시 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테나하 감독의 본 모습이 경기력으로 나오기는 좀 이른 시간이다 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평가하긴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맨유와의 경기 어떤 전술을 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또 이어지는데요. 바로 공격 라인이죠. 히샬리송과 쿨루세스키가 뛸 수 없는 상황이라면 3-5-1을 쓸 것인지, 아니면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서 2경기째 교체로 출전했던 루카스 모우라가 선발로 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루카스 모우라의 몸 상태, 맨유전 선발 출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우라가 2차례나 조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적인, 부상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죠라고 하면서 브라이언 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페리시치도 스트라이커 3명의 자리에 뛸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 더 남은 다음 훈련 세션을 통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훈련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도 보고 전술적인 면도 살펴보고 이제 3-4-3으로 기용해 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3-4-3으로 3명의 스트라이커를 두고 경기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다른 솔루션이 없다면 저는 3-4-3으로 계속 경기할 것입니다. 특히 3-4-3으로 우리가 경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 시스템으로 경기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3-4-3을 고수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이 시스템으로 많이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3-4-3이 무조건 첫 번째 옵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난 시즌도 그렇게 치러왔고, 무엇보다 프리시즌에 3-4-3을 중심으로 전술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3-5-2가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지난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미래의 옵션은 될 수 있고, 또 미래에는 그것들을 더 많이 써볼 수 있겠지만 올 시즌은 어쩔 수 없을 때만 3-5-2를 쓰는 것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루카스 모우라 회복 중이고 힐도 발전했고 페리시치도 스트라이커를 과거에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맨유와의 경기 충분히 3-4-3이 가능하다. 히샬리송과 쿨루세스키가 없어도 전술은 똑같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연막일지 실제 콘테 감독의 생각일지는 경기를 직접 지켜봐야 알 것 같은데요. 3-4-3이 진행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조금 아쉬운 상황, 조금 희생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페리치 선수가 윙백이 아니라 아예 스트라이커로 올라간다면 오히려 또 동선이 겹치지 않고 왼쪽 오른쪽으로 양분해서 서로 스위칭도 하고 서로 공도 주고받을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페리치가 올라간다면 확실하게 세세뇽이 왼쪽 윙백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4-3을 쓴다고 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콘테 감독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이 3톱을 만들어갈지, 만약에 모우라나 힐이 나오면서 페리치가 다시 왼쪽 윙백으로 나온다면 손흥민 선수의 동선 문제라든지 공격 속의 공간 문제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페리시치를 스트라이커로 올렸쓴다면 그 옵션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경기도 에메르송 로얄 선수는 징계 때문에 뛸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윙백으로 또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친 도어티의 출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영국 취재진도 도어티와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 큰 포옹을 나누고 또 얘기했던 부분들, 그 얘기에 도어티가 웃은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너가 이제 내가 알던 도어티로 돌아왔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왔고, 또 콘테 감독이 직접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콘테 감독 도어티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맷 도어티는 잘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피지컬적인 면은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요. 지난 시즌 도어티는 초반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제 생각에 아주 좋은 경기를 하면서 대단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도어티는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좋은 느낌을 갖고 스스로 강해졌다고 느끼고 있다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심각한 부상에서 복귀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했죠. 훈련 세션에서 도어티는 사실 이전과 같은 자신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몸 상태를 더 갖추고 좋은 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됐고 그래서 아주 기쁩니다. 특히 9월달에 아일랜드 대표팀에 가서 2경기를 연이어서 치렀던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잘 치렀죠. 지난 에버튼전은 정말 잘했어요. 도어티는 아주 좋은 사람인데요. 그런 선수가 필요로 했던 자신감을 되찾아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시즌에 정말 중용했고 잘 썼던 도어티를 올 시즌에 왜 안 썼을까? 로얄이 정말 아쉬운 경기라고 보이는데 왜 안 바꿔줬을까 하는 부분을 본다면, 훈련장에서 이미 도어티가 지난 시즌에 보였던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컨디션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 그게 돌아왔다라면서 앞으로 도어티가 많이 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호날두 선수에 대한 경계심을 표했는데요. 지난 시즌 후반기 콘테 감독 체제에서 치렀던 맨유와의 경기, 호날두 선수의 헤트트릭 때문에 토트넘에 패배했었죠. 그 패배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호날두 선수가 올 시즌에는 맨유에서 주전에서 밀리면서 고전하고 있지만, 또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고 굉장히 살아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콘테 감독 호날두를 경계했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에 우리를 상대로 호날두가 헤트트릭을 했고, 호날두는 대단한 선수이고 최고의 선수입니다 라고 이제 존중심을 표했어요. 호날두는 여전히 자신이 뛰는 팀을 위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고 했는데요. 호날두와 메시 선수를 함께 얘기하면서 축구의 역사를 만든 선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10년, 15년 동안 그런 일을 해낸 이런 위대한 선수를 표현하기 위한 한 단어가 없을 정도라면서 축구사적인 의미를 얘기했는데요. 호날두의 프로 의식을 크게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이번에 있을 경기에서는 지난 시즌과 달리 좀 조용한 경기를 하길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맨유에 3대1로 졌을 때 우리가 좋은 경기를 했는데 우리는 맨유에게 진 게 아니라 호날두에게 졌던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아주 잘했는데 호날두가 맨유의 큰 솔루션이 됐던 것이다. 호날두 개인의 득점력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 경기 호날두 선수의 선발 출전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호날두 선수가 활약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콘테 감독이 얘기한 대로 토트넘이 맨유를 상대로 좋은 결과와 좋은 내용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앞둔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은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 팽팽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맨유가 홈 경기이지만 맨유의 승리 배당률이 평균 2.41배, 무승부 3.56배, 토트넘 승리가 2.86배입니다. 맨유가 홈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세도 좋기 때문에 배당이 토트넘보다 낮게 나온 좀 유력한 승리팀으로 나오긴 했지만 토트넘이 맨유 원정에서 이 정도의 배당률이 나온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경기 콘테 감독이 맨유를 상대로 설업전을 거둘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는 어떤 전술 속에서 경기를 하게 될지, 또 우상인 호날두 선수를 만나서 또 어떤 플레이를 펼치게 될지 그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